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학교론 첫 시간이고요.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따박 상가월세. 저자가 차원휘 씨가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상가 갖고 계시면서 월세 받는 분 계십니까? 아, 계시네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명퇴를 했어요. 은행에 다닐 때마다 지점장이니까 법카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쓰임새가 해퍼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친구가 명퇴를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예. 연봉도 좋게 받다가 월급도 센데요. 근데 막상 명퇴를 하니까 이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어떡하죠? 결국 보험 쪽이죠. 보험 쪽에 세일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없어요. 성과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노후에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 좋아하던 골프도 마음대로 못 치고. 이 친구는 이제 필요하면요, 이 친구, 저 친구 통해서 돈을 빌렸어요. 물론 저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아주 막막해집니다. 자, 은행 출신이면 금융이 밝잖아요. 그렇다면 진작에 상가를 준비하든지 뭔가 대비를 했더라면 월세라도 따박 받았다면 노후가 문제 없을 건데 너무 노후 대비를 안 했거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30대야 40대야 별로 노후 걱정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지금 봉급 잘 받고 있으니까. 막상 5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어서 그때 퇴직을 하게 되면요, 정말 막막해집니다. 왜? 앞으로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만큼 노후재택은요, 절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봉급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을 쓴 저자 차원휘 씨는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아마 40대 초반쯤 될 거예요. 자, 이 저자는 지방의 아주 섬 출신입니다. 경남 거제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흙수저예요. 지독히 못 삽니다. 그런데 흙수저를 떠나서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뭘 합니까? 운동해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도를 합니다. 유도 선수예요. 근데 유도를 잘했어요. 운동을 잘했습니다. 왜? 전국체전에 메달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실업계 쪽에 유도 선수로 물론 취업을 합니다. 봉급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28입니다. 28에 직장을 그만둬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올라와요. 이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죽어라 공부합니다. 특히 뭘 위주로? 상가요. 그것도 경매, 공매 위주로요. 경공매 또는 건매물건이 있죠. 자, 그래서 28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39입니다. 11년 만에 월세를요, 제가 추정컨대 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10년 만에 장족에 발전합니다. 멋지게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만큼은 여러분들은요, 공인중개사를 하면 필독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필독수예요. 왜? 노후 대비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관섭동행입니다. 관섭동행, 이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 자세예요. 관섭동행. 자, 관심입니다. 자, 먼저 관심을 가지자.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동료가 되고요. 행동입니다. 관섭동행,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먼저 1단계는요. 자, 관심이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강의도 하지만은요. 실무를 벌써 이제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로 예를 들면 상가입니다. 상가. 주로 이제 상가 임대차보다는 건물을 통으로 매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면서 상가 또는 토지에다가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다가 컨설팅을 겸해서 실무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합격을 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중개 실무를 할 관심, 물건은 뭐냐? 주거용이다, 상업용이다, 공장이다, 토지다 정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졌다면 다음 단계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면 이때의 습관, 저자는요. 어떤 습관? 물건을 검색하는 습관입니다. 왜? 이분은요. 경매, 공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12시 자정만 딱 되면요. 그때부터 딱 1시간 습관적으로 루틴이 되었거든요. 습관적으로 당일날 올라오는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주로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이 습관이 결국은 몇 초 만에 월세를 받는 그 좋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만큼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가라면 상가에 대해서 특히 건매 물건, 뭐 경매, 공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 가보고 확인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습관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동료.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요. 절대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중개를 한다. 양타를 치겠다. 거짓말입니다. 요즘은요. 워낙 이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주로 중개 실무가요. 압도적으로 공동중개가 많습니다. 짝짓기. 그리고 한쪽은 매도인 붙이고 다른 쪽은 매수인 붙이고 공동중개가 대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혼자 못해.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동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실무를 하면 느끼겠지만은 부동산은 인맥입니다. 절대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인맥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무를 합니다. 실무하는데 자 이런 물건이 들어갔대요. 350억짜리 시공권이에요. 여러분 관심 분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막하잖아요. 또는 65억짜리 공사건인데 조경 이런 공사건이 들어갔다. 컨설팅이. 어떻게 하시게요? 난 모르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다 돈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은요. 컨설팅 모델에 들어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350억 공사건 65억짜리 조경건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왜? 저는 비록 경험은 작지만은 부동산은 인맥이니까. 제가 아는 인테리어 회사 큽니다. 그 사장을 잘하고 있으니까 대표를 불렀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왔거든요. 자, 조경 사업이 있는데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못한대요. 그러나 인테리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건설사 대표, 조경 다 연결이 되거든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급진전 몇 번 만났습니다.
65억짜리. 그것도 저희 지역이 아니고 당진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건물사를 타는 바람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요, 65억에 수수료가 3억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할 수가 없는 분야지만은 동료가 있으니까, 인맥이 있으니까요. 풀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0억 한다 치더라도 이건 서울 쪽이에요. 서울 쪽. 빌라 짓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잘 아는 건설사 대표를 만나가지고 또 상의했더니 조건만 되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건설 리베이트가 주로 1%거든요. 350억 1% 적은 거 아닙니다. 3억 5천입니다. 절대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실험하시면요, 인맥이 좋아야 됩니다. 꼭 내 분야를 따라서 다 돈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행동.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 카톡에 프로필을 보게 되면 딱 한 줄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잖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사업이 들어왔어요. 시공거리 들어왔대요. 제 분야가 아니지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일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조건 저지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관섭동행. 이 지침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인 것 같아요. 실험하시면서 꼭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월 100에서 월 1000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월 1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로드맵이다.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진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 1000 벌겠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차곡차곡 한 땀 한 땀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는 어떻게 월 100에서 월 100을 목표를 달성하면요, 상가월세. 다음에는 300만 원 올라갑니다. 300으로. 다음에 300에서 얼마? 500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1000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월세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월 100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3억이면 돼요. 3억. 구분 상가를 사든지 3억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5%다. 하게 되면 3, 5, 15. 그러면 1500이니까 월 100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면 충분히 월 100은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첫 단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만들면 월 300이 되거든요. 300. 이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연금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300이 되었다면 이런 점포가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팔아야지. 좀 더 큰 걸로. 3억짜리가 아니고 이제 6억, 8억, 10억짜리. 큰 걸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월세도 다이가 커지거든요. 그럼 월 500이 될 수가 있고. 월 500이 되었다면 이런 거를 두 개 사게 되면 월 1000이 되거든요. 점점 파이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상가월세 100, 300, 500, 1000 로드맵은요, 이 책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과정은요, 요약집이죠. 요약집 다 구입하셨죠? 제가 보기에 5월, 6월 요약집 과정은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약집은요, 결론 한마디로 요약집은 얇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요약집이 얇아요. 겨우 142페이지밖에 안 돼. 다른 출판사하고 비교하세요. 절대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같으면 되게 2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어떤 출판사는요 250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 250페이지면 기본서에다가 문제 다 빼면 250페이지 됩니다. 여기 분량이 많아버리면 기본서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집은 얇을수록 나중에 7월, 8월, 9월, 10월 되면요 다독이 가능하거든요. 기본서가 600페이지면요 이는 150페이지야. 기본서 한 번 볼 시간에 이는 4번 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다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막판 공부, 특히 요약집 항상 기본서가 전제가 되어 있지만은요 얇을수록 해도서를 늘릴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막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약집은요 5월, 6월 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요 앞으로 계속 들고 공부할 거예요.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죠. 문제풀이 들어가도 들고 와야 됩니다. 7, 8달 문제풀이도 빠르게 훑어주고요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 요약집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목 게시판 글을 보니까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5월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5월달부터 혹시라도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1차만 할 수도 있고 동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합격 사례 2개만 알려드릴게요. 2가지.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에 더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듣게 되면 힘이 생겨요. 야, 공부 별거 아니네요.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합격 사례. 그것도 5월입니다. 5월. 또 동차격입니다. 첫 번째는요. 5월 1일부터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합격 사례가 무수히 많지만은요. 지금 떠오르는 게 좀 오래됐어요. 17회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이분은요.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나이는 그 당시에 50대 초반입니다. 50 한 3, 4쯤 됐어요. 이분이 처음 공부하는데 5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듣자고 하니까 공인중개사고 시험 별거 아니지 뭐. 소원학교나 다 되는 시험이지. 운전면허증처럼 쉽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너무 쉽게 받습니다. 딱 일주일 수업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공부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해보니까 숨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분은 판단이 빠릅니다. 일주일 만에 공부 방향을 수정합니다. 정말 큰 코 다치겠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야, 5월달부터 지금부터 한다면 전략을 바꾸자. 어떻게? 자, 5월달, 6월달이 마지막 이론 과정입니다. 또 5월달, 6월달 과목별로 하는 수업이 시험 날 거 다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전략이 뭐냐? 오로지 학원 강의를 집중하자. 집중하자. 5월, 6월 과정에서 선생님이 설명한다. 그것만 공부하자. 설명하면서 건너뛴 부분들은 쳐다보지도 말자.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도 최소한 60점은 넘어갈 거다. 이번 전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 최대한 집중하되 확실하게 복습하자. 이번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게 되면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60점은 넘어갈 거다. 그래서 5, 6월 달 정말 집중합니다. 이번 전략이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월요일도 공부를 잘 했는데 7월 딱 들어가니까 문제풀이.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인이, 친한 지인이 와서 사업을 하죠. 동업하지요. 몇 천만 원만 투자하게 되면 거기도 매력이 있거든요. 솔깃해가지고요. 몇천 투자합니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예. 동업은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7월달 사업한답시고 동업을 했는데 7월,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돈을 몇 천만 원 날려버리고 시간도 다 뺏겨버리고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이때부터 좌절합니다. 와라라 무너집니다. 예.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예. 결국 이 공부로 승부를 걸리고 있는데 공부도 안 되고 돈도 몇천 날려버리고 돈 다 날려버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맨날 소주 2병, 3병 마시면서 술에 찌들었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술이 취한 채 전화 겁니다. 생명의 전화.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는 선배 교회 목사님이 술에 찌들은 이분을 보면서 너 뭐 하는 거니? 그 나이에 엄청 호통을 쳤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 차리자. 마음 끝에 다시 8월 중순부터 책을 집어들어요. 그러면 공부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9월달, 10월 마지막 쭉 하고 공부합니다. 다행히 이분은요, 법과목을 잘하기 때문에 법과목은 잘 따라왔어요. 특히 민법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법과목 좋아하게 되면 학교랑은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면 구멍이야. 어쨌건 9월 10일 열심히 한 덕분에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칩니다. 민법을 먼저 풀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요, 자기가 자신이 있는 과목이니까 잘 풀었습니다. 네. 풀었는데 민법 다 풀고 난 다음에 학교로 문제를 딱 보니까 숨이 컥 막히는 거예요. 도무지 글씨가 안 보인대요. 해석이 안 된대요. 조졌다. 어떡하지? 예. 근데 50대라면 인생에 연륜이 있잖아요. 이분이 기지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수습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시험 치다가 손을 들어요. 감독관한테. 감독관이 왜 그래 물었더니 제가요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 설사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라면서. 화장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어요. 예. 근데 설사는 거짓말이었고요. 왜 갔느냐? 예. 마음을 잡으려고요. 마음을 어떻게 잡아? 화장실에서 이분이 담배를 좋아합니다. 예. 화장실에 탁 앉아서 담배 3가치를 연거푸 쪽쪽 빱니다 그냥. 예. 그랬더니 머리가 싹 맑아지더래요. 예. 이분은 골초였거든요. 예. 이것만의 기지입니다. 이제 머리가 딱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학교 문제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1차도 치고 2차도 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시험 발표를 딱 보니까 1차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딱 60점. 딱점 합격입니다. 만약 이번이요, 민법 치고 학교는 머리가 안 들어올 적이야. 예. 담배 3가지를 안 폈더라면 떨어졌어요. 컨디션 조절이 안 됐거든요. 예. 5분을 흡입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컨디션 조절했던 게 오히려 딱점이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2차 과목은요, 딱점은 좀 더 여유있게 60대 초반에 줬습니다. 이렇게 동착격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도 5월부터 공부해서 합격을 하더라. 보통 학원마다 시험 합격하면요, 합격자 모임을 가집니다. 회식을 해요.
그러면 학회자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수십 명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 학생들끼리 서로 그 학회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이사 뽑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추천해요. 누가 회장했으면 좋겠다면서 회장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뽑는데 그 학회자 모임에서 이분은요 또 기가 막혀요. 남들이 추천하는데 본인도 손을 들어요. 회장을 추천하는데 지가 지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 자기가 자기를 추천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 이유를 이렇게 해요. 솔직히 나는 올해 시험 떨어졌다. 재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원적이 합격했다. 재수가 힘들다. 예. 죽으라 공부해야 되니까. 재수하는 마음으로 학자 몸을 이끌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회장이 당선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회장을 맡으면서 합격하자마자 바로 부산 서면에서 오픈합니다. 사무실을요. 한 달 만에 상가, 건물, 매매, 임대차 한 달 만에 계약서를 10장 넘게 씁니다. 그거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실적을 올린 다음에 학원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잘 모르겠지만 학교자 모임 회장인데 오늘 점심학원에 대접하겠다면서. 그래서 일식, 점심 세트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제가 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무하면서 한 12개를 썼는데 이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넘어갑니다. 못하게 웃으면서 이제 1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고생을 밝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오로지 학원 강의만 믿고 집중하고 확실히 복습하니까 동차가 되더래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5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더해요. 6월부터 공부를 합니다. 6월부터.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7월부터 문제풀이 과정인데 6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진도가 반 나가버렸잖아요. 이건 노답, 답이 안 나와요. 언제부터? 정확히 6월 6일부터입니다. 회차는요, 19심인데요. 여자분이에요. 자, 성은 이신데 이름은 제가 밝히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 나이가 33살인데 서울에서 직장 근무를 합니다. 그 당시 봉급이 월 500원 넘었으니까 봉급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직장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이 너무 늦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한 2년 근무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휴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몸이 망가졌습니다. 쉬려고 5월달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잠시 언니 집에 머무니까 언니가 공인중개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언니가 권합니다. 야, 너 쉬는 김에 이참에 중개사 공부만 해봐라면서 내가 가니까 월 7, 800원 버니까 괜찮다면서 언니의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6월 6일부터요. 때가 너무 늦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 이분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찹니다. 왜 공부를 이제 하느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경험만 쌓고 감만 잡고 경험만 쌓고 내년 시험을 주면 좋겠다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런 와중에 이 당시에 19심이니까 그때마다 학원마다 별도로 비디오 테이프의 강의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딱 한 달 동안 7월 초까지 딱 한 달 동안 못 알아듣지만 학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전심부터 새벽 1, 2시까지 예.
동영상을 풀로 들어요, 풀로. 딱 한 달 동안에 동영상을 1월, 2월 강의, 3월, 4월 강의. 요 넉 달치를 한 달 만에 정리해버립니다. 한 달 만에 딱 끝나니까 감이 딱 오더래요. 이 공부 잡을 수 있겠다. 한 달 만에 잡은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면서 7월, 8월 달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당시에 학생들이 오전 반 100명, 야간 반 50명, 150명 가는데 보기 좋게 1등을요. 기가 막힙니다. 6월, 7월, 8월 석 달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혈을 끌고 찾는데요. 보기 좋게 3개월 만에 바로 1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은요, 당연히 동착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를 모르겠지만 학교를 한 덕분에 감사드리려고 저한테 밥을 한 그릇 사겠대요. 그래서 서울의 사당역 쪽에서 시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딱 5개월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합격을 했냐? 앞에 사례는 학원 강의를 집중했지만은요, 이분은요 강의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동강, 오로지 동강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집중력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데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넉 달 시간을 전부 다 들으니까 그때부터 감이 오더라. 자신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차 과목도 점수가 좋게 나왔대요. 평균 85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역시 합격을 한 다음에 바로 서울의 마곡동. 그때는 마곡동이 형편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떴잖아요. 마곡동에서 실무도 하고 경매도 잡고 빨리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5월부터 해도 6월부터 하더라도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부터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만 발휘한다면 우리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소간 1월, 2월, 3월, 4월 조금 느슨하게 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2달 빨리, 4개월 빨리 이미 하셨잖아. 기분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도 집중하니까 동차가 되더래 말입니다. 그것도 고득점으로 또는 낙점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분명히 집중력은 꼭 발휘됩니다. 그렇게 합격하셔야 한 다음에는 두 분 다 뭡니까? 합격하자마자 바로 실무를 했습니다. 실무에서 두 분 다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합격했다. 그때부터는 뭘 해야 돼?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합격했다고 난 또 노대책이야. 자기 장롱에 처박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실무도 빨리 배우면서 자리를 잡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어쨌건 5월달부터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도 계시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시험은 1차건 동차건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 집중력입니다. 집중하시면 시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요약지 보시면서 자, 가장 첫 페이지 보시면요, 목차가 나와요. 자, 목차 펴셨죠?
목차 한번 분석하고요. 약식으로 보겠는데, 목차. 자, 목차를 보시면요. 먼저 1편 총론이죠. 2편 강론, 3편 감정평가론이다. 요거 빠르게 분석합니다. 먼저 자, 총론 파트를 보시면 총론 파트는요.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3 적어주고 주로 세 문제가 늘 나옵니다. 세 문제가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가 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바로 제 2편 내려가죠. 강론. 강론 파트가 목차가 6개밖에 안 되지만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이죠. 자, 경제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다음에는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두 개 파트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다가 이렇게 별표하시고요. 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괄호 4에서 5 정도 적어주고요. 주로 너댓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핵심 단어입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여기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 4문제가 나왔다. 유의할 점은요. 수요 공급에서는 필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예요. 샵 표시가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는요. 반드시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풀겠지만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탄력성하고 균형각입니다. 예, 이거만큼은 항상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경기 변동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 변동도 계산 문제 패턴이 있다. 계산 문제. 계산만 하게 되면 오로지 거미집 모형 계산 문제. 거미집 모형. 예. 이런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장 내려가니까 부동산 시장이죠, 시장. 자, 시장론 하게 되면 역시 목차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 참고로 얘는요. 작년 시험은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원래 꼭 나와야 됩니다. 시장은 여지껏 분석하면요. 어느 해 안 나오면 다음에는 반드시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계산 문제 한 가지 패턴. 계산 문제 패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주로 최근 시험은요. 3문제에서 4문제가 잘 나옵니다. 서너 문제. 주로 4문제가 강해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6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도 계산 문제 패턴이 있습니다. 자,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 늘 나오는 게. 계산 문제 하게 되면요.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 그리고 또 입지 계수. 그래서 요 패턴인데요. 요것만큼은 자,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퍼의 확률 모형, 그리고 입지 계수. 요것만큼은 늘 대비하세요. 돌아가면서 잘 나오니까.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어쨌건 올해에도 예외 없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목차 보시면서 제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3장 정책 제목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정책. 핵심 단어입니다. 정책은 보통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요. 4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여기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4문제가 나와요. 정책은요, 여지껏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5장 내려가요. 자, 4장입니까? 4장이 부동산 투자론. 투자론 앞에다가 또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투자론은 주로 6문제에서 7문제가 늘 나옵니다. 6, 7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여기서 좀 더 많이 나왔어요. 투자론 무려 8문제. 얘도 많이 나왔다. 투자론 하게 되면 계산 문제가 늘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투자론은요, 계산 문제가 무조건 2문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3문제. 항상 계산 문제, 2문제, 3문제. 제가 보기에는요, 3문제를 예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4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제6장. 5장입니까? 부동산 금융론. 자, 금융 앞에다가 또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이죠. 여기서는 주로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금융에서. 참고로 금융은요, 작년 시험은 뜻밖이죠. 적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 겨우 3문제밖에 안 나왔다. 올해 금융 업 될 겁니다. 한 2문제 가능합니다. 예. 금융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금융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계산 문제가. 얘도요, 계산 문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환 방법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요 2가지가 잘 나오고요. 또 2번째 유형은요, 주로 은행에서 LTV다, DTI다, 이런 자료를 주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죠. 주로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인데요. 대출 금액 관한 계산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제3편 넘어가죠. 감정 평가로입니다. 자, 감정 평가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역시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무조건 6문제 출발이고요.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작년 시험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도 특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얘도 거의 2문제는 늘 나옵니다. 2문제.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이죠. 3방식에서 항상 계산 문제가 2문제 이상은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학교는 전체 목차 가운데에서도 특히 5문제 안팎에 출제가 된 핵심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예. 앞으로 5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핵심 파트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자면요. 핵심 파트가 5개 있더라.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일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 되고요.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랍니다. 간평. 그래서 최근 시험을 분석하면 이 5개 파트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학결은 총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이 파트에서 적게 나오면 25문제입니다. 적게 나오면. 배정이 많으면요, 몇 문제? 30문제.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5개 핵심 파트에서 25개에서 30문제, 이만큼은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샵 표시 있죠. 계산 문제. 아직까지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한다.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예. 그래서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계산 문제요. 예. 그래서 계산 문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라면 아예 다 포기하세요, 그냥. 근데 한 문제, 두 문제 아니잖아요. 최근 문제 분석하면요. 32회, 33회, 34회, 올해가 35회 맞죠? 예.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요. 32회 때 계산 문제가 10문제. 33회 때 계산 문제가 9문제. 작년 시험 계산 문제가요, 10문제. 답이 뭐입니까? 결국 계산 문제는요, 자, 9문제, 10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몇 문제 상하자 10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 안 해버리면요, 1차 과목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차가 통과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학교로만큼은요, 남들이 계산 문제 다 포기하기 힘들어할 때 오히려 얘를요, 잡을 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계산 문제 패턴 당연하지. 3가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요, 자,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겠어요. 어쨌건 요 패턴에서 몇 문제가 나와? 10문제 잡으시고요. 10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급 문제가 한 문제 또는 2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중하급. 몇 문제? 8문제에서 9문제가 돼요. 구분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상급 문제는 무조건 찍으세요. 풀지 마세요. 왜 풀지 말자고 하지? 공식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카드라도 손대지 마세요. 왜냐? 상급 문제는요, 시간을 많이 빼뜨려 먹어. 선생님이 풀어도 5분, 10분 걸리거든요. 학생이 풀면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 15분 걸려.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중하급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반만 풀자. 4문제에서 5문제. 반만 풀자. 4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모자랍니다, 사실. 다 풀려고 하면요. 결국은 편하게 계산 문제는 중하급 중에서 내가 늘 자신 있는 거 반타자. 한눈에 보세요. 한눈에. 이론이죠. 계산 문제. 이론 문제, 서론 문제, 계산 문제가 10문제지. 결론은요, 여기서 몇 점을 따자? 60점. 이론에서 24개, 60점을 따고, 계산 문제는요, 몇 개를 따지? 4개. 4개 따면 몇 점입니까? 10점, 10점. 그래서 학교로는요, 항상 이론에서 60점, 계산 문제 반타자 몇 점? 10점. 합해서 몇 점? 70점.
만약 계산 문제를 예를 들어 소홀하게 되면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민법이 55점이야. 아깝죠. 두 문제 모자라잖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로는 일단 이론에서 60점, 계산 문제 10점. 계산 문제 어떡하죠? 지금까지는 약해요. 약해요. 약한데 제가 5월 중에 계산 문제 또 저를 다 전부 다 편집하고 문제를 다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원장님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은 계산 문제만큼은 기출 문제를 다 제가 파트별로 유형별로 다 모으게 되면 한 90문제가 돼. 90문제. 계산 문제는요. 개별적으로 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마 6월 초점, 6월 중에 계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산 문제는요. 그것만 보시면 돼. 그것만. 제가 딱 찍어주는 걸로만.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오지? 90%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것만 반복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편하잖아요. 정리를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5월 중에 계산문제 편집해가지고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게 되면 계산문제 100은 충분히 넘어간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지금 5월 6월입니다. 뭐죠? 요약 강의. 그러면 7월, 8월 문제풀이죠. 그리고 9월, 10월 총정리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D-Day가 언제입니까? 10월 26일이죠.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 입문과정 11월 달 수업할 때 분명히 첫 시간 강조했어요. 또 올해 1월 달 첫 수업에 또 강조했거든요. 뭐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했건 1월부터 했건 계속 강조했는데 그 첫 시간 강조는 뭐냐? 6월까지 민법, 개론, 공법 꼭 끝내세요. 그래서 6월까지 민계공 끝내자. 그때마다라도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면요 6월까지 끝내는 게 쉽지 않은 걸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하다못해 민계공만 끝냈으면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동착격, 무조건 동착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농동치가 않죠.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6월까지 공법은 좀 봐주더라도 최소한 1차 과목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동차는 그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민계공 끝내면 가장 좋고 최소한 1차 과목이더라도 공부를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이때는요 5월, 6월, 7월, 8월 모의고사 보자. 모의고사 보게 되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60점 넘어가야 됩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때부터 공부가 편해져요. 동차가 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5월달, 6월달 공부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7, 8, 9, 10 4개. 이 과정은 이제 문제를 집중하죠. 문제. 계속 문제 풀고 쌓고. 막판에 되면요. 문제가 딱 나왔다. 바로 이제 이거는 답이 뭐일 것 같아. 키워드가 떠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과정 문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됐다 과정은 여러분이 최대한 이론 과정을 집중해서 자꾸 쌓아서 이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 문제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많은 학생들이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포기하고 미루다가 뒤늦게 이때 와서 계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급한 대로 찍어서 풀려고 하거든요. 완전히 엉터리 공부예요. 그래서 학결은 계산 문제만큼은요, 요겁니다. 8월 말까지. 지금부터 스타트했어요. 언제까지? 5, 6, 7, 8월 말까지. 요때 뭘 잡자? 계산 문제 잡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8월달까지 끝내버리시고 9월달 되면요,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계산 문제 풀 시간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반복해서 여기서 딱 끝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돼요. 물론 아마 6월 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한 90문제 안팎 문제를 딱 유형별로 찍어주게 되면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딴 걸 보지 마세요. 그것만 바로 전부 다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그런 자로 특강을 언제까지? 8월까지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1차가 든든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 문제는요, 8월달에 끝내고 여유있게 끝내버리고 9월부터는요, 전 과목 6개 과목을 빨리빨리 이제 돌리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 이때는 계산 문제 풀 시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예. 자, 목차 분석했고, 여러분들은, 자, 한 번 더 강조하자면요, 5월달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하세요. 예.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